럭셔리 무버, 고급스러운 이동수단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정말 다양한 옵션들과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한 번에 느껴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솔루션 안 팀장은 여러분들이 찾는 차, 리스와 장기 렌트,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모두 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최저가 견적으로 해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차량 쉽고 빠르게 출고해드리고 있는 신차 솔루션 안 팀장입니다. 오늘 출고한 차량은 럭셔리한 미니밴의 정석이라 불리고 있는 렉서스 LM 차량을 출고하게 되었고요. LM 같은 경우에는 6인승과 4인승 두 가지 모델로 존재합니다. 현재 출고한 모델은 6인승 차량으로 1억 4,8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인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유전용 차량으로 목적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2억에 가까운 차량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간 용도 자체가 조금은 다르다고 보실 수 있는데, 맥락적으로는 두 차량 모두 다 VIP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인 도요타에서도 알파드라는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럭셔리하고 좀 더 완벽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LM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 그리고 차량 안의 옵션, 실내 구성 등을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그래서 연비도 좋고 조용하고, LM이라는 모델 명칭 자체도 럭셔리 무버라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걸 단축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디자인만 봐도 정말 멋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본 차량들은 약간 변태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 차량을 목적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변태적인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 이 LM 같은 경우에는 미니밴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초호화 럭셔리 차량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중고차 쪽에서도 오히려 신차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만큼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출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신차 솔루션 안 팀장에 연락 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스핀들 그릴, 렉서스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렉서스 마크도 크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부감이 드는 그런 전면 디자인을 보여주는 반면, LM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순화됐지만 럭셔리한 디자인을 잘 완성시켜주고 있는 게 포인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날렵한 헤드램프는 역시나 렉서스의 아이덴티티죠. 이 LM에도 똑같이 들어가면서 디자인적으로 한층 더 멋을 살려준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독특한 점이 1열에 있는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도 들어갔다고 해요. 자외선 프라이버시 유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피부를 또 소중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량이 5m가 조금 더 넘어가는 차량입니다.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m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둔 상황이고요. 카니발과 비교하자면 차체 길이는 조금 더 짧습니다. 전폭도 오히려 더 좁고요. 하지만 일본 차량, 일본 도로 특성상 전폭이 큰 차량을 그렇게 보긴 힘들거든요. 전폭이 좁더라도 안에 실용성과 거주성을 확실하게 담아낸 게 바로 LM만의 매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에 대한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19인치 휠을 넣어 주었습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휠을 적당하게 사용하면서 연비를 확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휠이 크면 클수록 승차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9인치 휠을 사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급차에 맞게끔 크롬 디자인을 잘 사용했어요. 이 윈도우 디자인도 정말 매끄럽게 쭉 넘어가는 듯한,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문짝이 엄청 큽니다. 일반 차량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문짝, 그리고 생각보다 차체가 좀 내려가 있는 느낌 받아볼 수 있는데, 안에 탑승하는 사람을 최대한 좀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LM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M이 알파드와는 조금 더 다르게 상위 호환 차량이라는 점은 여기서도 느껴볼 수 있는 게, 터치되는 부분들이 이음새부터 해서 마감재라든지 되게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을 사용했고,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들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들어간 게 특징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필수죠. 그래서 터치만으로도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이 상당히 좀 유용합니다. 게다가 사이드 스텝까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승하차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해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는 사이드 스텝이 가려집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깔끔한 마감,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그런 변태적인 기질이 여기서도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또 하나의 장점이 경사로에 주차했을 때 빛을 발휘하거든요. 경사로에서 문을 열거나 닫을 때 되게 무근히 무겁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 한 번만 열어주시면 경사로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잘 열립니다. 편하게 탑승하라고 이렇게 손잡이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또 손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렉서스도 그렇고 알파드도 그렇고 후면부 디자인은 진짜 어떤 차량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정말 듬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단단한 방패처럼 느껴지는 이런 디자인은 시그니처 디자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개폐도 이 문이 전체적으로 열립니다. 뭐 이 차량으로 차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6인승을 대부분은 아마 좀 선호를 하실 거예요. 가격대도 그렇고 실제로는 이거를 올려놓으면서 트렁크 공간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올리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당겨주시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날로그적인 디자인이 일본 차의 특징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차량들과 좀 다르게 화려함을 좀 버려두고 실용성과 가성비적인 부분을 잘 고려한 차량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되게 독특한데 지금 보이시는 공간들 자체가 다 트렁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목적도 둘 수 있고 차량에 더 탑승을 해야 될 때 3열 시트를 또 이용해 주시면 좋다. 3열 시트에서는 뭐 충전 케이블도 있고 썬블레이드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뒷좌석에 대한 옵션들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이런 3열 시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죽 소재들도 되게 아쉬운 점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LM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에 가죽들도 똑같이 넣어주고 착좌감부터 승차감까지 모두 다 함께 즐겨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2열 시트를 조절을 여기서 버튼식으로 조작이 가능해요. 3열은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2열은 이렇게 전동식으로도 따로 조작이 가능하다. 자, 이번엔 실내로 탑승해봤습니다. 저도 제 채널에서 이 차량을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 만큼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 추가하게 된 차량은 화이트 시트예요. 화이트가 진짜 실내 분위기를 너무 화사하게 잘 만들어줘요. 되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아볼 수 있고 물론 블랙 시트도 존재는 합니다만 관리 면에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화이트 시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독특한 점이 6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4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이제 운전을 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건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4인승에는 오히려 빠져요. 4인승이 가격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더 비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왜 빠졌는지는 아직도 저는 의문입니다. 디자인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실내 인테리어는 확실히 독일 차와는 진짜 좀 다른 느낌입니다. 계기판, 디스플레이 요새는 다 일체화돼서 혹은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혹은 조금 더 넓게 연장을 해서 화려함에 치중을 했다면 렉서스 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갖출 것만 딱 갖춘, 그래서 핸들도 조금 구형틱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주행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고 계기판도 디지털 화면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렉서스나 혹은 도요타 이런 일본 차들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는 이제 실내 인테리어가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LM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우드들 이런 쪽도 소재에 대한 마감이 아쉬움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LM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되게 좋아요. 여기만 보시더라도 개폐가 양쪽으로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편의성도 갖추고 있고 공간이 정말 커요. 그래서 막 물티슈 꽉으로 해서만 4-5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 혹은 뭐 음료 같은 거 간단하게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요새 LM 혹은 알파드 이런 미니밴 차량들이 연예인분들이 또 많이 타시거든요. 이번에 진행하신 고객님도 엔터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동도 한번 켜볼 건데 심카드가 없습니다. 심카드를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엔진음이 발생을 합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되게 더 조용해져요. 그리고 저는 기어 노브가 참 재밌어요. 되게 조그만데 진짜 뭔가 수동 운전을 하듯이 왼쪽으로 당긴 다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기와 함께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유선형 장치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공조 버튼들도 이 친구도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런 깜빡이 등 하나 정도만. 그 외적인 거는 나머지 디스플레이 안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하단의 스페이스바 아래에 모두 다 고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혹은 통풍 시트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게 운전자 중심으로 약간 틀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행에 대한 집중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차량이다. 룸밀러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디지털이 적용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짜자잔. 이런 부분들 참 재밌는 요소 중 하나고, 보시면 문도 여기서 다 열 수 있습니다. 이게 트렁크도 열 수 있고요. 저기 한번 딱 보시죠. 저도 제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양쪽 문을 개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손에 닿기 편한 부분에도 따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완벽한 패밀리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토 슬라이딩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 탑승할 때는 사이드 스텝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계단을 편안하게 올라가는 느낌처럼 손잡이를 잡고 탑승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을 닫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앞에서 닫아주거나 내가 그냥 문 한 번만 딱 당겨주면 알아서 닫힙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카니발이나 알파드나
LM이나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파드랑은 구성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차량에 대한 조작을 할 수 있는 핸드폰들이 각각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약간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듯한 편안한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천장에서도 루프 선쉐이드부터 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차량의 문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테레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4인승은 여기가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화면이 들어가거든요. 6인승 같은 경우 위 천장이 히든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량 조작은 이 핸드폰 안에서도 가볍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고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이렇게 움직여야 될 텐데 꺼내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요새 그리고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이런 뒷부분들도 그물망 같은 거로 장식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LM은 여기도 다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차량을 탑승할 때 편하게끔 손잡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에어컨 공조 장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따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보면 컵홀더가 이렇게 스타벅스 같은 건 딱 하나 꽂고 장거리를 주행하기 너무 좋죠.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여기서 내가 다 조절 가능한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갑니다. 오토모드도 있네요. 비행기를 타보시더라도 이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잖아요. 퍼스트 클래스에 진짜 앉는 듯한 느낌. 물론 저는 타본 적은 없지만 책상, 이것도 설명 안 드릴 수 없죠. 이렇게 열어보면 간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기는 조금 아쉽다. 넓진 않아요. 하지만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기에는 충분한 정도다. 이런 세심한 옵션들은 이 LM이나 알파드 같은 차량들에서밖에 느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2열에서 3열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열에 탑승할 때는 트렁크로 타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좀 모양새가 빠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나가야겠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수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도 조절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서상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럴 땐 수동식으로 그냥 밀어버리면 탑승을 할 수 있다. 전동식 같은 경우에는 쭉 눌러만 주시면 이렇게 조금 느리고, 이렇게 등받이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택지가 있다는 거고, 또 이 차량이 또 하나의 장점은 마크 레빈스라는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3열 시트 밑에 쪽에 우퍼가 들어가고 트렁크 벽 쪽에도 우퍼가 들어간다고 해요. 서라운드 입체적인 느낌을 받아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잘 신경 쓴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LM 차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럭셔리 무버, 고급스러운 이동수단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만큼 정말 다양한 옵션들과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한 번에 느껴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왜 이 차량이 이 가격대에 구성이 되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사실 LM이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알파드라는 선택지도 있고, 혹은 이제 카니발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LM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있다라는 거죠. 요새 들어서 LM에 대한 문의들은 전 차가 S클래스라든지 뭐 7시리즈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대형 세단을 타셨던 분들이 많이들 선택을 합니다. 6인승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에 조금 의도된 차량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VIP 의전용 차량으로 타시게 될 경우에는 4인승 로얄 모델을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신차 솔루션 안 팀장은 여러분들이 찾는 차 모두 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최저가 견적으로 해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리스와 장기 렌트,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모두 다 취급하고 있으니 LM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